안녕하십니까.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과목 강의를 맡게 된 최은선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과목에는 제1과목 일반화학, 제2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제3과목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이 있습니다. 우선 2020년 마지막 회차부터 시험 방법이 CBT로 변경되었죠. 아무래도 CBT다 보니 시험 난이도가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과목 일반화학 부분은 기출제되었던 2020년 8월 23일자 문제부터 5년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과목, 제3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부분은 교재를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화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3일에 시행된 기출문제 중에 일반화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액체 0.2g을 기화시켰더니 그 증기의 부피가 97도씨 740ml 수은주에서 80ml였다. 이 액체의 분자량에 가장 가까운 값을, 이 액체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하고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보일-샤를의 법칙이 조합돼서 성립된 식이죠. 바로 이 식으로부터 분자량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자 n이 몰수,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것과 같기 때문이죠. 분자량은 PV분의 WRT, 여기에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풀이를 해주면 됩니다. 질량은 0.2g이죠. 곱하기 이상기체 상수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 곱하기 온도의 경우에는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 온도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97도씨에다가 273.15도 또는 273도를 더해주시면 돼요. 나누기 압력은 740mm 수은주 곱하기 mm 수은주를 atm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단위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1atm은 760mm 수은주 곱하기 부피의 경우에 80ml예요. 리터로 바꿔주면 1리터는 1000ml하고 같죠. 0.08리터입니다. 그러면 단위 없어지죠. 켈빈 온도도 없어집니다. 리터 단위도 없어지죠. 남는 단위는 그램 퍼 몰이에요. 계산해주면 77.93 그램 퍼 몰이 나옵니다. 이 액체의 분자량에 가장 가까운 값은 동그라미 3번 78이 됩니다. 원자량이 56인 금속 M1.12g을 산화시켜 실험식이 MXOY인 산화물 1.60g을 얻었다. XY는 각각 얼마인가? 산화물, 산소하고 결합된 거죠. 금속이 1.12g입니다. 그러면 산소는 1.60g에서 1.12g을 뺀 나머지 값이 되겠죠. 0.48g이 산소예요. 질량으로부터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M의 경우에는
1.12g 나누기 원자량 나와 있죠. 56g/몰. 산소의 경우에는 0.48g 나누기 16g/몰이죠. 각각 계산을 해주면 금속 M의 경우에는 0.02몰이 나오고 산소의 경우에는 0.03몰이 나옵니다. 이 몰수의 가장 작은 정수비를 계산을 해보면 X는 2, Y는 3이 나옵니다. 3번 문제는 백금 전극을 사용하여 물을 전기 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 5.6리터의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발생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발생이 되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2대1로 발생됩니다. 플러스 극에서 발생되는 산소가 5.6리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되는 수소의 경우에는 5.6대 X는 1대 2하고 같죠. X는 11.2리터가 나옵니다. 4번 문제. 방사선 원소인 우라늄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의 붕괴 유형은 방사선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따라 방출되는 입자선이나 복사선, 온도나 압력에 관계없이 사진작용, 전리작용, 형광작용, 감광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선을 방사선이라고 말하죠. 방사선의 종류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어요. 알파선의 경우에는 양전하를 띠고 음전하를 띤 베타선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질량을 갖습니다. 그리고 베타선의 경우에는 전자의 흐름을 말하죠. 감마선은 높은 에너지 파장을 가진 짧은 전자기 복사입니다. 전자파예요. 초가력의 경우에는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힘이죠. 그리고 이 방사선 원소의 자연 붕괴라고 해서 방사성 붕괴,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가 있죠. 알파 붕괴는 질량수가 4 감소되고 원자 번호가 2 감소됩니다. 베타 붕괴의 경우에는 질량수는 변화 없어요. 원자수는 1 증가합니다. 감마 붕괴의 경우에는 핵의 내부 에너지만 감소되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자 번호 92가 90이 됐습니다. 2 감소했죠. 질량수 238이 234로 4 감소했습니다. 답은 알파 붕괴가 됩니다. 5번 문제는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한번 보시면 에틸렌은 CH2CH2 이중결합을 가진 교포화 탄화수소죠. 톨루엔은요? 톨루엔은 벤젠 고리에 메틸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아닐린의 경우에는 벤젠링에 아미노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안트라센은 3개의 벤젠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예요. 특수가연물에서 가연성 고체, 그 중에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에 해당이 되죠. 염료나 도료, 방충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에틸렌이죠. 6번 문제는 전자배치가 이와 같을 때
N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있는가? 우선 3주기까지 있네요. 3주기. 그럼 전자 껍질 수는 K, L, M. 수용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18개입니다. K 껍질에는 S 오비탈 2개, L 껍질에는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6개, M 껍질에는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5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M 껍질에는 몇 개 들어있습니까? 7개죠. 7번 문제. 황산 수용액 400ml 속에 순황산이 98g 녹아있다면 이 용액의 농도는 몇 노르말인가? 노르말 농도는 규정 농도라고도 합니다.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예요. 황산 H2SO4죠. 황산의 그람 당량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우선 황산의 경우에는 98g/몰 나누기 몇 당량이에요? 2당량이죠. 2EQ/몰이에요. 그러면 49g/EQ입니다. 황산의 그람 당량수는 98g 녹아있죠? 98g 나누기 49g/EQ, 즉 황산의 그람 당량수는 이와 같아요. 대입해줘야죠. 수용액이 400ml예요. 그러면 용액 1리터가 기준이죠. 그 중에 400ml예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5 EQ/리터. 다시 나타내보면 5 노르말 농도.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벤젠 유도체 가운데 벤젠의 치환 반응으로부터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것은? 우선 벤젠의 치환 반응에는 할로겐화 반응, 벤젠에 염소가 치환된 거죠. 염화 벤젠, 클로로 벤젠이죠. 그리고 니트로화 반응, 니트로 벤젠이 있죠. 그리고 술폰화 반응, 술폰화 벤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킬화 반응이 있죠. 톨루엠, 이와 같은 반응이 있는데 이 하이드록시기는 페놀이죠. 페닐기에 이 하이드록시기, OH기가 결합한 방향족 화합물이죠.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것은 2번입니다. 9번은 다음 각 화합물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3몰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완전 연소 반응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것. CH3, CH3, C2, H6. 산소와 결합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죠. 화학 반응식에서 이 화살표를 기점으로 좌측에 있는 것을 반응물, 우측에 있는 것을 생성물이라고 하죠.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물질의 전체 질량하고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각각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순서대로 해볼게요. 탄소의 경우 반응물에서는 2개죠. 생성물에서 2개. 수소는 반응물에서 6개. 생성물에서는 3 해줘야 되네요. 산소의 경우에는요. 2개. 생성물에서는 4개, 3개네요. 총 7개예요. 그러면 2분의 7이 되어야 되죠. 2분의 7입니다. 곱하기 2를 해줘요. 전체. 그러면 A 이와 같이 완전 연소 반응식을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C2H4 더하기 산소와 결합됐을 때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이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맞춰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반응물하고 생성물 각각 개수 맞춰줬는데 우리가 모르는 개수를 미지수 A, B, C로 놓습니다. 탄소는 반응물에서는 2개 있죠. 생성물에서는요. B, 수소의 경우에는 반응물에서는 4개, 생성물에서는 2 곱하기 C개가 있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는요. EA는 EB 더하기 C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B는 2예요. C는 2죠. 그러면 A는 2A는 6이니까 A는 3이 되네요. 그러면 산소 3개, 이산화탄소는 2개, 물 2몰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죠. 완전 연소했을 때 3몰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2번이 나오네요.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도 C6H6 완전 연소 반응식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죠.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개수를 맞춰줄 때 미지수 A, B, C로 놓고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탄소의 경우에는 6개죠. 6은 수소의 경우에는 6은 EC하고 같습니다. 탄소는요. EA는 EB 더하기 C하고 같아요. B가 6이에요. C는 3이죠. 그럼 A는 15, 2분의 15죠.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전체. 그러면 A는 15, 이산화탄소는 12, 물은요 3 곱하기 2, 6이죠. 동그라미 4번은 C2H2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생성이 될 때 각각의 개수는 마찬가지로 미지수로 놓고 해보면 탄소는 2는 B, 수소의 경우에는 2는 EC, 산소의 경우에는 EA는 EB 더하기 C, C는 1, B는 2, 그럼 A는 2분의 5죠. 곱하기 2 해주죠, 전체. 그러면 A는 5, B는 4, C는 2가 됩니다. 각 화합물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3몰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원자 번호가 7인 질소와 같은 족에 해당되는 원소의 원자 번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족, 우선 족,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을 말하죠. 그리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최각전자수. 이 최각전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합니다. 원자 번호가 7인 질소,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입니다. 최각전자수는 5개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원자 번호가 15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3개네요. 최각전자수가 5개네요. 11번 1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였을 때 생성되는 기체 중 산소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미터인가? 우선 물의 전기분해식을 한번 보면 부피비가 2대 2대 1이죠. 만약에 물 1몰이 분해되었을 때에는 1대 1대 0.5입니다. 1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수소는 1g이 분해돼요. 산소의 경우에는 16g 나누기 2 해가지고 8g 분해되는 거니까 32대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는 22.4리터하고 같죠.
8g일 때의 부피를 미지수 X로 놓고 계산을 해주면 5.6L가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1몰의 물이 전기분해 되면은 산소는 2대 1은 1대 X. X는 0.5몰이죠. 산소가 2분자니까 원자 한 개의 경우에는 0.25몰이에요.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부피는 P분의 nRT하고 같죠. 0.25몰이에요. 곱하기 이산기체 상수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 곱하기 0도씨 1기압이죠. 273.15 켈빈 나누기 1 atm 그러면 5.6L가 나오죠. 12번 다음 화합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것은 3불화붕소는 결합각이 120도인 평면삼각형이죠. 암모니아는 결합각이 107도인 삼각뿔이고 수소는 180도 선형이죠. 그리고 4번 염화 베릴륨은 180도 선형입니다.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것은 2번 암모니아입니다. 13번 지방이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되는 것과 관련이 깊은 반응은 에스테르와 반응은 산하고 알코올을 반응을 시켰을 때 물하고 에스터를 형성하는 반응을 에스테르와 반응이라고 하죠. 산화는 산소와 결합한 것을 말하고요. 아미노화는 유기화합물에 아미노기가 결합된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분해되는 것을 가수분해라고 합니다. 14번 문제는 용액의 pH하고 액성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pH, 산이나 염기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죠. 수소이온 지수,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상용대수로 나타낸 값이죠.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pH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다. 그리고 이때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X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은 pH가 X인 산의 수소이온 농도예요. 그리고 pH 더하기 pOH는 14. 이 문제에서 pH를 구해본다면 14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과 같죠. 계산하면 9가 나옵니다. pH는 9. pH가 9면은 알칼리성이죠.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일정한 온도에서 비휘발성이며 비전해질인 용액이 녹은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일정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 우선 헨리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해되는 기체의 질량은 그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하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보일-샤를의 법칙은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주어진 문제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라울의 법칙입니다. 16번 질량수 52인 크롬의 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각각 몇 개인가? 단, 크롬의 원자 번호는 24이다.
원자를 표시할 때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또는 전자수하고 같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N은 화합물 내에서 원자의 수예요. 그리고 이온이 되었을 때 전하를 M으로 나타냅니다. 질량수가 52예요. 그리고 원자 번호 나와 있죠. 24. 이때 중성자수와 전자수는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그리고 전자수 같죠. 전자수는 24. 그리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하고 같아요. 그러면 52에서 24를 뺀 나머지 28이 중성자수가 됩니다. 17번 다음 중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은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 브레스테드 산은 염기에게 양성자, 수소이온을 주고 염기의 경우에는 산으로부터 양성자, 수소이온을 받습니다. 동그라미 1번. 물은 수소이온을 받아서 염기. 동그라미 2번은 수소이온 받았죠? 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수소이온을 내놓았죠? 동그라미 4번은 받았습니다.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 3번이죠. 일정한 온도 하에서 물질 A와 B가 반응을 할 때 A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배가 되고 B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4배로 된다. 이 경우 반응 속도식은 단 반응 속도 상수는 K이다. 이와 같은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반응 속도는 정반응과 역반응일 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식 V1은 정반응일 경우에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역반응일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주어진 문제에서 A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배가 되고 B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4배가 된대요. 이 경우에는 A는 1이고 B는 2가 되겠죠. 19번 문제. 다음 물질 1g을 1kg의 물에 녹였을 때 빙점 강하가 가장 큰 것은? 빙점 강하가 주어졌을 때 생각나는 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델타 T F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 이때 KF는 몰랄 내림 상수예요. 다시 나타내 볼까요?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1000 곱하기 용질의 질량 나누기 분자량 곱하기 용매 질량. 분자량이 작을수록 빙점 강하가 크죠. 그러면 분자량이 작은 것 고르시면 됩니다. CH3OH 12 더하기 4 더하기 16 32. 2번은 분자량 다 더하면 46. 3번의 경우에 글리세린이죠. 92. 4번은 180입니다. 빙점 강화가 가장 큰 것은 분자량이 작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다음 밑줄 친 원소 중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산화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밑줄 친 원소를 미지수 X로 놓고 풀어본다면 먼저 1번 나트륨은 플러스 1이죠. 그러면 2 더하기
x인데 2개니까 2x 더하기 산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몇 개? 7개. 그러면 x는 플러스 6. 2번의 경우에는 칼륨 플러스 1이죠. 그러면 2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0. x는 플러스 6입니다. 3번의 경우에는 1 더하기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x는 플러스 5. 3번이 답이네요. 마저 구해볼까요? 4번. x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x는 플러스 6입니다.